자, 그렇다면 이 12.16 대책이 2020년 그렇죠. 부동산 시장을 어디로 또 이제 옮겨갈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2.16 대책 그렇습니다. 가격별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자, 지금까지의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통 그렇죠. 세분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강남 4구 쪽은 뭐 이렇게 따로 뭐 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서울 쪽 부동산이 어떻게 포진돼 있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 동네는 어떻게 갈까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과 지역을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 안에서 9억 이하 시장이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죠.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뭐 뉴스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 뭐 봤던 거는 대부분 이제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북 쪽 안에서도 이제 그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이쪽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15억, 20억, 30억 이쪽 얘기만 이제 듣다 보니까 전부 다 2, 30억. 네,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억 이하 시장이 아직도 한 63% 정도가 되겠고요. 자, 9억에서 15억 시장, 새로운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쪽이 또 다시 하위 시장 쪽에서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쪽이 약 한 22%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자, 15억 이상 시장,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라면 거의 한 15% 정도가 그렇죠. 15억 시장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LTV 그러니까 론 투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담보 가치가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밸류,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의 론, 얼마의 대출을 해줄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0%를 해준다. 자, 그러면 4억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4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 보고 우리가 LTV가 40%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LTV 이제 40%. 그러니까 사실 9억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 40%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 9억 이하 시장, 그러니까 LTV가 40% 적용되는 요 시장이 영등포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5% 정도 되겠고요. 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9% 정도가 9억 이하가 되겠고요. 자, 종로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8%.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9억 이하 시장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좀 포진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억 초과에서 15억 미만, 그러니까 LTV가 20% 적용되는 구간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무조건 20%가 아니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14억짜리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14억 중에서 9억까지는 40%를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4, 9, 36해서 3억 6천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9억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14억까지니까 5억을 초과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를 해주니까 5, 20해서 1억, 그러니까 합하면 4억 6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4억이면 지금까지 5억 6천을 해준 거죠. 4, 4, 16, 네, 4, 1은 4 이렇게 하면 5억 6천 해줬던 걸 이제부터는 4억 6천, 1억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긴 받지만 14억짜리 집 사면서 한 1억 정도 대출이 좀 줄었다. 물론 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량한 뭐 주거지라는 의미에서는 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성동 쪽에 약 한 56% 정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광진 쪽에 약 한 52%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또 많은 각광을 받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시장 그렇죠. 여기는 뭐 정말 우리가 한 푼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0%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이쪽은 뭐 강남이 지금 한 70% 정도 되고 서초가 66%, 송파가 약 한 48%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강남 3구 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시장부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15억 이상 시장들 봤더니 부자들은 역시 여유가 있습니다. 아, 뭐 글쎄 뭐 집 살 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나? 그냥 현금 주고 사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대책에 대해서 뭐 그냥 네,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또 안 쓰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실수요자들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 좀 인강남할 좀 기회다. 지금이 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계속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 내가 40% 대출 받아서 강남 쪽에 진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마음이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 뭐 15억 이상 쪽에 뭐 80%, 21만 채가 강남 3구에 뭐 예측대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15억을 초과하는 이 주택 비율을 봤더니 3%에서 한 5% 정도 수준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자, 올 한해 약 한 40조 정도의 주택 그 대출이 이제 나가서 담보대출이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15억 이상 집들이 대출받은 걸 봤더니 약 한 1조 5천억 정도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약 한 4% 정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은행별로 한 3에서 5% 정도. 자, 그러니까 15억 이상 집 사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청약 가점이 이제 낮은 30대하고 40대, 특히나 이제 30대가 지금 시장에 많이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고소득 실수요자들. 자, 이번에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뭐 불만이 제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40%라고 하더라도 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 대출들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0, 40대 고소득 중에서 강남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억에서 15억 시장도 체크를 해드리면 자, 풍선 효과 속에서 제가 15억까지 키 맞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일단 지역을 보면 강동, 동장, 영등포, 양천, 강서. 네, 그러니까 강남 쪽 중에서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죠. 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마용성광, 또 강북 쪽에서 그렇죠. 한강변 쪽에 있는 이런 쪽에 좀 풍선 효과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15억 이상 시장 쪽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9억에서 15억 구간 안에서 좀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폭넓게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15억 이상 시장에서만 있던 게 9억까지 좀 내려오는 이런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은 이런 거죠. 자, 정부가 정해준 서울 집값 15억까지 키를 맞춰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억 쪽에 가까운 시장들은 아무래도 키 맞춤 때문에 15억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할 것 같고요. 자, 같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15억 쪽에 가까운 구간들, 그러니까 뭐 15억 5천, 14억 7천, 8천 이렇게 있었던 요 구간들은 15억을 넘어서는 순간 아무래도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15억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9억에서 15억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9억 쪽에 가까운 시장 쪽이 좀 더 뜨겁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9억 이하 쪽에 이쪽은 이미 호가가 들썩들썩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 쪽이 좀 더 뜨겁겠죠. 자, 9억까지 여기도 이제 키 맞추기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들썩들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들 살펴드리면 노원, 도봉, 강북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도강이라고 하죠. 또 이쪽 그렇죠. 금천, 관악구로 금관구 뭐 이쪽 지역들 이쪽의 호가가 이미 상승해 특히나 이제 노원 쪽 같은 경우에 중계군요. 중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이제 58제곱미터 약 한 20평 조금 넘는 거죠. 이게 지금 5억 후반대였는데 이게 지금 한 6억 3천까지 가고 있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시장들이 좀 더 9억 시장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지방이 좀 더 뜨거운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수원하고 이제 청주 쪽 그러니까 12, 16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분양을 한 지역이 되겠죠. 수원 쪽에 지금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 1, 최고 경쟁률이 958대 1까지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 청주 같은 경우에도 가경 아이파크 4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쪽도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이 넘어가는 대부분이 100대 1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 쪽에서 좀 특히나 교통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곳들 지금까지 공급이 많지 않았던 곳들 청주처럼 세종하고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겁게 좀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후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15억 이하 구간들 그러면서 9억 이하 구간들 이 안에서 좀 똘똘한 한 채를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말 성공 투자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무조건 묻지마 추격을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택 수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세금, 특히나 이제 종부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따져봐야 될 것들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직격탄을 피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피스텔.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투룸이라든지 쓰리룸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들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 수요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간 정말 평생 내가 집장만 못하겠다 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우리가 뭐 아파텔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 쪽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4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반사이익에서 나타나는 거죠.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까지 챙기면서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